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종남입니다. UST 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수, 산불, 가뭄 이런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에 280 ppm에서 지금 413 ppm까지 증가했고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2도씨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구 가열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구축한 화석연료 문명을 향후 30년 내에 무탄소 문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37개국이 2030년부터 2060년 사이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은 포집을 해서 넣거나 산림에 흡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중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게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18년 기준 7.3억 톤을 배출했고요. 발전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산업, 수송, 건물 분야가 되겠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 분야가 제일 많고 수송, 건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무탄소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수송이나 산업, 건물 분야의 에너지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됩니다. 정교화가 어려운 분야는 탄소 중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연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온실가스는 포집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무탄소 전기 생산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성이 큽니다. 많이 생산됐다, 적게 생산됐다 합니다. 이런 전기는 지금 우리가 구축한 전력망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통합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6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그 큰 1000개의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거나 1년에 전기를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 쓰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요. 자기 회사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전기 100%로 하겠다는 캠페인에 가입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의 60% 이상을 재생전기로, 일본은 63%, 영국은 81%, 독일은 90%를 재생전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풍력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바람이 그래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풍력 설비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건물 지붕에 다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한 풍력하고 태양광을 합치면 2050년 우리가 필요한 1200TWh의 60% 이상을 재생전기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 구입 단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전기료의 환경 부담금이 킬로와트아워당 90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3원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독일의 3.5분의 1, 일본의 2.5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 전기 요금이 일본 수준만 되더라도 육상 풍력까지는 지금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40년대에 한 6억 대가
세계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수소연료전지차에 쓰는 연료전지의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내구성도 높여야 되고 가격도 떨어뜨려야 되고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래? 지금 화석연료가 세계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햇볕이나 바람도 햇볕이 좋은 나라, 바람이 좋은 나라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값싸게 전기를 만들어 갖고 그 전기 물분해해 갖고 가져와 쓰자. 그게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CO2가 안 나오는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 유통을 화석연료 무역 대신에 하자. 그래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할 거다. 이게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야가 효율 향상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 모든 공정을 고효율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활용 에너지도 다 사용을 해야 되고요. 더 쉽게는 공장 에너지 관리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켜갖고요. 빅데이터나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를 시켜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은 빨리 도입을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열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태양광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폐플라스틱을 순환해서 다시 석유화학 원료로 써야 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가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석을 갖다 시멘트가 만들려면 석회석에서 CO2를 떼어내야만 시멘트가 됩니다. 그런 데는 CO2를 포집을 해갖고요,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CO2를 포집하는 기술은 국내에서도 10메가와트 규모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을 더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을 해야 되고 재생전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시스템을 전기화를 시켜야 되고요. 수소경제 사회를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이나 공정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사회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과 지구를 구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대덕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차가워진 게 아니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제트 기류가 그 북극의 찬 바람이 내려오는 걸 막아줬는데 적도하고 기온이 올라가서 적도하고 북극하고 기온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게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올라갈수록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봄하고 가을이 없어집니다. 겨울이 추워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좀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은 이미 80% 이상이 태양광 풍력으로 하고 있고요. 큰 나라들도 메인은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가요, 재생전기를. 그래서 2050년까지 80% 이상을 다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는 60% 이상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표는 똑같은데 태양광 모듈 효율을 얼마나 높인 거를 값싸게 만들어 쓸 거냐, 풍력 발전기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규모가 크면서 효율적인 거를 설치를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걸 우리가 잘하면 세계 시장을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죠. 네.